위원장님, 짧게 의사진행 발언 1분만 하고 그리고 주질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1분. 지금 네, 박범계 장관님, 다른 당 의원이 이야기하실 때 잘 들어주셔야죠.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자, 지금 북한 암호화폐 송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의겸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도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죠. 어디서 본 듯해서 찾아보니까요. 그 김의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001년 9월부터 기사화가 됐군요. 2001년 9월 28일자를 보니까요. 북한의 암호화폐 이리디움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 조수진 의원님,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청취가 안 됩니다. 7분 드릴 테니까 질의 시간에 연이어서 하십시오. 네. 하자고요. 자, 네. 들어주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야당 의원님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께 편의상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다 나온 것을 의혹이라고 제기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영상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장관님, 저 영상은 제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보여드린 바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예. 네. 모든 걸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취임사입니다. 대표 직후 선출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후에 한 달여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수완박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가 허위라고 저를 고발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은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었고요. 첨예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들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일사천리로 추진이 된 거예요. 저희 보시면 박홍근 원내대표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까지 했고요. 그리고 바로 기립별 위장 탈당 안건 조정이 무력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회기 쪼개기 무력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공포까지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랬던 검수완박 급물살에 탄 이유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추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저는 국민들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에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 이런 추론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관께서 헌재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신 내용도 바로 이런 취지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장관님은 바로 그 헌재에서 변론한 내용을 놓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고소를 했어요. 이거 속담을 빌리자면 도둑이 재발절인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불편하시죠?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없는 얘기 한 거 아니고요. 할 얘기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 상대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저도 못 들어봤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무엇이 허위 사실이고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도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따로 설명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들으신 거 없습니까? 자,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무엇이 허위 사실이고 무엇이 명예훼손인가를 뚜렷하게 설명조차 못하고 있고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 명예훼손을 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로서 언제든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수완박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국민에게 이 법의 부당성을 알려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어느 기관이 어떤 영역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해서 피해를 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해온 바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 있었던 이 굉장히 진보 쪽에 있었던 변호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문이 모아질 정도로요.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국민이 이걸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 때문에 국가의 반부패 역량 약화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 우리 전주회 의원 관련해서 기사 보셨을 겁니다. 법무부 정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몇 달 된 얘기입니다. 몇 달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지시하는 것이 맞군요. 예. 네. 그렇다면 장관님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 일종의 헬스장 같이 돼 있는데 저희 법무부 청사에는 헬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남녀가 쓰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공간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게다가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실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반적인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국무회의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무부에도 국무회의실이 있거든요. 과천에.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건 여성 전용이었습니까? 만들어진 경위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 지시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여성용이군요. 그렇죠?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곳을 저희 법무부의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는 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수 없는 게 참 답답합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법무부 청사 8층에 그것도 국무회의실 바로 옆에 여성용 헬스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데다가 그러면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물었고요. 근데 직원들 다수가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뭐 그곳에다가 만들었고 거기 있던 헬스기구들은 법무연수원의 진천에 있는 그 헬스장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추정은 제가 할 것은 아니습니다. 부적절한 지출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마련한 법무부의 특정인 전용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고 국가 예산이 함부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우리 장동혁 의원님이 7월부터 받아놓은 자료네요. 장관님, 과천정부청사에도 국무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청사 8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 경제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 법무부 청사의 8층 국무회의실이 활용도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뭐 보존은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2020년 7월 15일,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공간을 법무부 공용회의실 공간으로 배정해달라고 청사본부에 요청한 것으로 공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장관 재직 때 법무부 공용회의실 공간으로 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사본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법무부의 공용회의실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되 필요시엔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상태로 공간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 용도로 지금도 법무부 국무회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는 이 공간을 용도 변경을 결정을 했어요. 명분은 여직원 휴게실로 쓰겠다고 갑자기 용도 변경을 결정을 했고 과천청사 본부에서는 공용회의실 겸 필요할 때는 국무회의실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과천청사 본부에다가 여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도 사용을 허가해달라, 탈의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청사본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사본부는 공사의 안전관리, 시설물 손상방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에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회의실 겸 필요시에는 국무회의실로 사용하라 이런 지침에 탈의실, 샤워실 이런 것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사본부에서는 이거 그렇게 하면은 안전 문제가 요구된다라는 그런 회신을 보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청사관리본부 측에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4천만 원을 들여서 이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짐볼이라든지 매트를 보면은 이게 남녀 공용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 특정 여성을 위한 전용 헬스장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오래 사용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21년 2월 1일 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박 장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한 것. 이것은 행안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부청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정부청사 관리 규정은 대통령령이다. 그런데 청사관리기관장 승인 없이 임의 개조나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임의 변경을 했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어긴 겁니다. 다른 부처도 어겨서는 안 되지만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어긴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복구한 겁니다. 네. 분명히 정부청사는 그 공간을 법무부 회의실 겸 국무회의가 개최 가능한 상태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도 어겼고 정부청사 관리 규정, 대통령령상 임의 개조,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도 어긴 겁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일 장관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원상복귀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시설은 사실 직원들 잘 모르는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바로 저희 건물 지하에 남녀가 쓰고 남녀 샤워장까지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헬스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원 휴게실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장관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증발되는 것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죠? 라임 사건은 1조 6천억 원대의 개미군단이 희대의 금융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범죄이면서 서민을 울린 사건이죠.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수사 곧 발표합니까? 결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력형 범죄이면서 서민을 울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지 못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청문회에서 수사에 큰 진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이 점도 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다 충족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제대로 일하는 검사는 좌천당하고 귀양을 갔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또 수사력을 완전 박살내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검찰 수사력이 정말 약해졌다. 수사가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걱정하시죠? 저 PPT 봐주십시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패 비리 사건 목록입니다. 저기 보시면요. 1년째 수사 중, 1년째 수사 중, 5년째 수사 중, 10개월째 수사 중. 저기 지금 표에는 무료 변론 사건, 경기도시공업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사건, 검사 사칭 전과 관련 허위기재 의혹 사건,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사건 등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 수사가 심지어 5년째 수사 중이다.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검찰의 임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네. 바로 신속성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큽니다. 그렇죠? 네. 혹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쓸 수 있는 증거들이 훼손됐기 때문에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에 의해서 쓸만한 증거들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구체적 진행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기간만 보면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냐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저것을 덮으려고 쓸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부터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의지가 있으면 객관적인 공정한 수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장의 발부의 법적 요건이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지나치게 압수수색이 많다고 하면서 보여주신 PPT인데 김호준 전 광복회장 사건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광복회의 돈으로 가발, 흑염색, 사우나 이런 데가 활용을 했는데 이런 거 압수수색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그 목록을 잘 못 봤는데 괴가 다른 사건 같긴 합니다.